보시면 이 삼성이 전개하는 특징을 보시면 삼성의 활동의 특징은 먼저 지속적인 전파 확산 활동이 가능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광범위한 교육과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한 이런 교육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기 자체만의 3D 프로젝트를 수행한 로드맵을 개발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도 가장 열심히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은 당연히 뭔가 혁신적인 IT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야 되지만 포스코는 대표적인 보수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에서는 2003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포스코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워밍업 기간을 가졌는데요. 2010년도에 지금 현재 그 정준영 회장께서 취임하시면서 트리즈 대학을 10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트리즈의 활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포스코의 그 임원께서 트리즈 학회에 임원이 되셔가지고 회장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는 비러시아계 최초의 트리즈 마스터인 강영주 씨를 배출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 패밀리 트리즈 컨퍼런스를 열게 됐고요. 매년 사내 트리즈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그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0년도에 이런 트리즈 대학 설립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창의적인 엘리트를 육성할 수 있었고요. 성과를 보시면 2010년도에 123건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78건의 스티커 이를 통한 성과가 2,800억 수준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즈를 활용해서 첨단 IT 기업이든 뭔가 이런 장치 산업이든 다 큰 성과를 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포스코의 어떤 추진의 특징은 회사의 어떤 전략과 잘 융합시킨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3.0이라는 전사적인 전략을 선언하면서 그 내에 트리즈를 잘 녹여냈기 때문이고요. 더불어 트리즈 대학이라는 어떤 조직을 설립을 해서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체적인 트리즈의 활용 프레임인 프리즘이라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포스코 트리즈 인사이드 메서더러지를 구축해가지고 아까 삼성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포스코만의 트리즈 활용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D램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2008년도에 도입을 해서 10년도에 확산 활동을 거쳐서 2011년도부터는 내부의 프로세스로 정착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시면 어떤 발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를 함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다분야의 트리즈 프로젝트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 그 하나의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트리즈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더불어 이 SK에서의 특징은 좀 쉽고 재미있는 트리즈를 개발하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과제 수행을 할 때는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실제 활동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도 구축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을 운영을 해서 실제 과제를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트리즈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회사에 기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2013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4개사의 트리즈 전담자 및 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삼성, 포스코, 현대, SK 하이닉스고요.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밝히진 않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드리겠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질문은 한 20개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트리즈를 도입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신의 회사에 트리즈가 정말 크게 기여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제 막 트리즈를 좀 활용하고 싶은 기업한테 당신들이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서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트리즈 도입 장애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또 트리즈냐? 지금까지 식스 시그마 뭐 FMEA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트리즈를 도입할 때도 또 뭔가 인기가 사그러지니까 또 트리즈라는 걸 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야 우리 회사에는 전문가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경영층을 꼬시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야 트리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 증거를 좀 보여줘 하겠죠. 이거 내가 임기가 3년인데 3년 안에 큰 성과 낼 수 있냐?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래서 경영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도출에 대한 부담감. 사실 뭔가 우리가 다른 방법론을 도입할 때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도입하는데 트리즈는 이름 자체가 문제 해결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입하면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우리가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거 배우면서 그걸 통한 성과 도출에 대해 고민하나요? 아니죠. 근데 트리즈는 야 이걸 적용하면 얼마 안에 성과가 나야 되라는 그런 큰 고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공이 그들이 토입 시기에 가졌던 커다란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극복했소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워밍업 기간을 가진 겁니다. 사내에 트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서 스스로 뭔가 트리즈에 대한 팬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대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즈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런 공개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세미나에는 가능하면 전 사원을 참여시켜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또 이 자리에서 뭔가 선행으로 트리즈를 도입했던 회사들에서 잘한 점들을 이렇게 자극을 가져가지고 우리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보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런 작은 성과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런 더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하면서 뭔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과의 융합이나 함께 활용하는 거 그런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식시시그마 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트리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미 활용하는 도구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트리즈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탑다운과 바텀업의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층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더불어서 밑에서 뭔가 트리즈를 잘하는 사람들, 트리즈를 활용한 과제들이 위로 전파가 돼가지고 뭔가 이런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전략을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즈를 도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애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전임 경험을 했던 분들이 주신 이런 극복 방법은 참 큰 참고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이 트리즈를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야, 트리즈는 정말로 이런 고질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적 사고의 문화의 조성에 기여를 했다. 자, 우리는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회사 내의 핵심 인력만이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요 트리즈를 학습을 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품의 서비스에 반영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게 트리즈의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협업의 활성화에도 트리즈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트 엔지니어를 육성할 수 있었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느냐? 야, 이제 막, 야,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할래?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 훈련 및 활용 관점에서는 먼저 교육을 할 때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현업 이슈와 연관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세미나를 구축한다면, 실시한다면 가능하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3D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절대 모든 사람을 3D 전문가를 만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뭔가 3D에 관심이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활용을 통해서 3D의 성장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위에서 뭔가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3D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3D에 대한 뭔가 이런 그 응원의 메시지를 갖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과 도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양이 질을 만든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양이 다분히 부지런히 많이 시도하다 보면 분명히 질 높은 과제의 성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삼성, 포스코, SK, 하이닉스의 그런 결과들이 단순히 처음부터 성과 도출 목적으로만 했다면 절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3D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매년 그런 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3D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선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이겁니다. 굳이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사실 처음에 3D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우리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심지어 3D는 얼마예요? 라는 질문까지 던질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3D를 전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 도입하는 데는 3D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얘가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 도입하는 때에는 충분히 그런 소프트웨어 없이도 3D 전개가 가능하면 추후에 뭔가 전문적인 경제에 이르렀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도 이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자, 우선 혁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3D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3D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업의 어떤 혁신 문화 개판이에요. 3D만 도입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잘 키워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3D를 딱 못했을 때 3D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조직에 맞는 혁신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3D가 결합되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3D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3D를 활용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그 3D 활용 기업들에 대한 초기 도입 기업들에 대한 조언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우리도 그러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벌이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D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천재들의 창의성이 우리들의 상식이 된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스를 걸고 많은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이 트리즈 닥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카드라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트리즈를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픽토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D의 여러 원리들도 그림만으로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 1년여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픽토그램을 그릴 때 있어서 어떤 각각의 원리의 코어를 잘 표현해보자. 더불어서 가능한 한 심플해야 된다. 더불어 뭔가 형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픽토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가지의 원리와 4가지의 분리의 법칙이 모두 그림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심플한 선과 이런 그림만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놀이하듯이 3D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3D를 학습하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이 된 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한글, 영어, 일본어 3개 국어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관련된 도구가 3건이 추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면, 뒷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발명원리의 이름과 아이들이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이 크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아이들을 낼 수 있는 그 질문이 밑에 다 써 있어요. 자, 뒷면에 보시면 그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 사례는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한 사례가 아니라 제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찾아준 사례들을 10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